예, 이번 시간에는 기말 결산과 표준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07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반 전표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전표를 입력하고 결산 시점에 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류를 위한 데이터 체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연동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 회계관리 쪽에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분석이네요. 데이터 관리 분석이나 관리 쪽에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관련되는 내용 중에 있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멘트가 뜨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각한 오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확인하셔 갖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뭐 이런 부분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오류다, 그리고 나머지 재무제표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 그런 경우에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이거는 데이터 체크는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결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금 예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표를 다 입력하고 난 뒤에 우리 결산 자료 관리 쪽에 가게 되면 두 번째 있는 현금 예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표나 이런 쪽에 현금 금액들이 과도하게 많이 잡혀 있을 때 이 부분을 일정한 수준에 맞게 일괄 조정하는 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거주자의 사업장의 현금 인출 입금의 경우에 그 시간적인 차이를 조정하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일괄 기능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지만 개인 사업자는 일괄 기능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 일괄 기능을 적용하실 때 개정 과목은 2번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 금액은 그러니까 매월 매 일자별 현금 잔액의 범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조정 단위는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정 후 금액이 거의 대부분 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금액으로 조정이 되면서 인출금이나 이런 계정 과목을 통해 갖고 자동 조정이 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F4번 전표 추가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탭에 있는 부분 현금 직접 조정입니다. 요거는 일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입력을 해가면서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일괄 조정 기능이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신다라고 하면 현금 예금 조정에 있는 보통 예금 조정 기능에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재무회계 쪽에 기타 전표 입력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장과 관련되는 부분, 사업용 계좌와 관련되는 부분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현금 예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0페이지에 결산 자료의 수집과 정리라고 해서 결산 관리에서 결산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원가와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결산 자료의 수집과 정리, 결산의 의의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해서 1번부터 14번까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품 재고 자산 파악하는 부분, 이 부분은 매출원가 계산하는 부분이죠.
자, 1번부터 14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직접 입력하는 게 있고요.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입력해서 자동 붕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결산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입력해서 결산 붕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의 내용을 보면 둘 다 가능한 게 있고요. 일반 전표에서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할 수 있는, 일반 전표에서만 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일반 전표에서 결산 붕괴를 먼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는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죠. 둘 다 가능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서 처리할지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처리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동 항목에 관련되는, 즉 일반 전표에서 직접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수동 전표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수동 결산 항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자동 전표와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되는 내용들을 결산 반영 금액에다가 하나하나 입력해서 결산 붕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출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F3번 전표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하셔야만이 관련되는 결산 붕괴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112페이지에 F4번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F4번 원가 설정을 눌러보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결산자료 입력을 실행했을 때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계정 과목 관련되는 원가 관련되는 코드 번호를 갖고 자동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동 분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는 창을 통해 갖고 별도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조회사고 500번 경비를 쓰기 때문에 1번 455번이라고 하는 매출원가 코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편집이라는 버튼을 통해 갖고 사용 여부에서 사용 여부를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붕괴를 할 때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감가상각비는 우리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 등록에 가면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우리 결산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반영을 하실 때 방법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F7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를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팝업창으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새로 불러오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금액이 확인이 됩니다. 이 조회된 금액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계상액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결산 반영을 통해 갖고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결산 반영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원가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 14번에 경비 구분 있죠. 경비 구분을 500번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800번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경비 구분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 계상액이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11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에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감가상각비를 입력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518번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요. 결산 전 금액에 12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결산 반영 금액이라고 해서 제가 F7번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일부는 감가상각비가 결산 조정으로 결산서에 일반 전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2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2800만 원을 반영하게 되면 1200만 원만큼 이중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판관비 쪽에 3,004만 원, 3,104만 원이 있죠. 그 부분은 차량 운반부에 대한 3,104만 원, 이게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죠? 동일한 금액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 반영 금액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이중으로 회계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 금액과 결산 반영 금액에 있는 금액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우리 교재 111페이지 넘어오시게 되면 그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해서 표가 있죠. 거기에 감가상각비 2번에 나옵니다. 보시면 일반 전표에 직접 할 수도 있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전표를 생성시킬 때는 일반 전표에 그러니까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8번에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손상각비도 우리 그러니까 설정 전 충당금 잔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충당금에 대한 부분 추가 설정 금액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F8 퇴직 충당금 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추계액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면 추계액이 5,500이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00만 원과 2,500만 원 뭐 감가상각비 적용할 수 있네요. 우리 교재에는 6,500으로 되어 있네요. 추계액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산 반영이라고 누르게 되면 전표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소득세 등과 관련해서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을 소득세 비용으로 그러니까 대체하고 또 추가 계상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들을 다 반영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전표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일반 전표로 관련되는 정보들이 전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이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요.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중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제외를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미 결산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을 결산 자료 삭제를 하고 난 뒤에 결산 자료 처리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12월 달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결산 분계가 안 이루어졌을 때 자, 보시면 상품 매출원가,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관련되는 부분, 제조원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상품 매출원가가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 전표에 가서 이미 결산 분계 이루어져 있던 부분을 제가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일괄 삭제 기능을 통해서 손익 관련되는 부분, 손익 분계 관련되는 부분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요. 관련되는 부분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매출, 제조원가, 판관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산 자료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F4 한번 전표 추가하겠습니다. 자,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자, 결산 분계에 반영이 됐고요. 그죠? 반영이 됐다라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달 전표를 한번 조회를 해보죠. 자, 12월 달 전표 가서 조회를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전표가 12월 31일자에 결대 결차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결산이라고 나옵니다.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다시 조회를 해보면 매출 원가가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제조 원가가 어떻게 돼 있죠? 제조 원가가 처음에는 차변에 잔액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변 쪽으로 합계 금액에 잔액이 생기면서 금액이 생기면서 차변 대변에 잔액이 전부 다 제로가 되면서 매출원가 계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가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12월 달 조회를 하게 되면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원가에서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7,500만 원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나면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상단에 전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전표 추가를 통해 갖고 다시 당기순이익을 우리 재무제표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자본 항목으로 보내는 전표 처리를 하게 됩니다. CFO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에 46건의 전표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뜹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 합계잔액 시산표로 들어가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합계잔액 시산표 하단 부분에 판관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차변에 잔액이 있었습니다만은 차변 대변 지금 잔액이 없어지죠.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없어지면서 우리 매출과 관련되는 위에 보면 손익이라는 계정이 생겨 있고요. 이 손익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자본 항목으로 당기순이익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재무제표가 확정이 됐고요. 확정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부터 시작해서 표준 재무제표를 조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조회를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조회를 하시고 나면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습니다. 자, 관리용과 제출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준용은 우리 소득세 신고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재무제표는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무제표에서 그냥 표준용으로 한번 클릭하셔 갖고 인식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용에서 12월 달로 해서 조회를 하신 다음에 관리 제출 표준용으로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로 해서 관리 제출 표준용으로 한번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우리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하고 나면 합계잔액 시산표도 조회를 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도 12월 달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조정으로 갑니다. 118페이지에 소득세 조정 표준 재무제표라고 해서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표준 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란에 오시게 되면 표준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자, 표준 재무상태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재무회계 쪽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표준 손익계산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원가 명세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통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은 표준 재무제표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재무상태표가 재무제표가 수정이 되더라도 표준 재무제표는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한번 저장된 데이터는 자동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가 수정될 때에는 개인 조정에 와서 표준 재무상태표
표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다시 인식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로 인식을 시키고 나면 우리 개인 세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20페이지에 이 표준재무제표를 만드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를 하실 때 보면 우리 사례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화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 이런 계정 과목을 평소에는 없는 계정 과목인데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별도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그죠? 자, 보시면 외화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에는 관련되는 대손충당금, 외화 외상매출금과 관련되는 대손충당금도 표준재무제표에 있을 때에는 정확하게 이걸 분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말풍선을 통해서 외상매출금 쪽으로 매출채권 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외화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돼 있죠? 매출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8번에 있는 이 대손충당금도 표준재무제표 만들 때에는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채권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120페이지에 우리 사례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무상태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6천만 원에 50만 원 차감된 5,950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준재무상태표로 딱 넘어오면 매출채권 6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기타 부분에 보면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오면서 이 숫자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씩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실무상으로 애로를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별도의 계정과목을 만들었을 때는 표준재무제표로 연결되는 과정들을 정확하게 좀 처리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재무제표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개인조정에서 표준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만 조회한 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용을 쭉 밑으로 한번 흘리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서 계정과목에 마이너스 금액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